매번 읽기만 하다 답답한 마음에 글을 써봅니다. 일단 남친과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희는 33살 동갑 커플이고 연애한 지는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남친은 5급 공무원이고 저는 어릴 적 유학을 다녀와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요. 소개팅으로 만나게 되었고 남친은 저를 처음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 했습니다.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요. 일단 남친 키가 좀 작습니다. 말은 안 해주는데 한 173쯤 될까요? 참고로 저는 167이에요. 사실 처음 봤을 땐 외모적인 건 둘째치고 너무 선하고 좋은 분이라 생각했었지만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거절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고백을 해오기에 결국 사귀게 되었네요. 제가 나이가 어리지 않다 보니 부모님께서 처음 남친 이야기를 듣고 직업도 안정적이고 사람도 너무 괜찮으니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라 하셨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남친을 결혼 전부터 사위로 대하셨고요. 그렇게 연애를 하다가 결혼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래는 남친네 집이 유복했었는데 아버님 사업이 좀 힘들어졌는지 지금은 집 두 채 말고는 재산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어머님도 일을 다니셨고 아버님도 경제가 힘드신지 상견례 이야기가 나오고 한참 후인 3월 말이 돼서야 진행됐었네요. 그 기간 동안 저희 집에선 왜 자꾸 상견례가 늦춰지나 물어보셨고요. 해서 해외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힘들어져서 정리하시느라 귀국을 못하고 계신다고 변명을 해가며 날짜를 미뤘습니다. 아무튼 3월 말 상견례 때 분위기는 정말 좋았었고 서로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나 복이 많은 것 같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고 했었습니다. 당시 분위기로는 아주 완벽한 결혼이 진행되는 것 같았었죠. 문제는 남친이 송도에 분양받은 아파트였습니다. 저희가 그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쓸 예정이었는데 당시 다른 부부가 전세로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5월 11일이 계약 만료라 그때까진 전세금을 줘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 잔금이 2억 3천 정도였네요. 이 문제로 상견례가 끝나고 4월 둘째 주에 남친 부모님께서 저희 부모님과의 만남을 다시 요청하시더라고요. 콕 집어 말씀은 안 하셨지만 눈치를 보아하니 예단을 생략하고 전세금을 도와달라는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저희 집도 원래는 유복했었는데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현금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이후로 전에 비해 매출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시간이 없으니 남친이 주택담보대출로 2억 3천을 받아 전세금을 먼저 내주면 저희 아버지가 일단 5천을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자금이 생기게 되면 나머지 5천을 채워 1억을 해주시겠다 하시더라고요. 남친 집에서도 이걸 오케이 했었고요. 근데 지금 금리가 인상되고 힘든 시기잖아요. 거기다 저희 집이 요식업을 하고 있는데 요즘 장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4월 말까지 5천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미 남친이 전세금을 다 맞춰놓은 상태라 일찍 주나 늦게 주나 의미가 없을 것 같아 6월 말까지 주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5월 11일이 되었고 남친은 혼자 살던 오피스텔을 정리하고 그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때 저희 엄마가 집에 아무것도 없으니 주말에 가서 집을 보고 당장 필요한 세탁기나 냉장고라도 먼저 해주자 하시더라고요. 이걸 남친에게 전하며 엄마랑 집 보러 가겠다 했더니 그제야 예비 시부모님께서 상견례를 없던 일로 하자 하셨다는 걸 전해왔습니다.
저는 남친에게 그 말을 전해들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고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남친에게 전해들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돈을 빌려주기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셨고 결혼도 시키기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셨답니다. 이 얘기를 저희 어머니한테 전했더니 돈 없는 게 죄라며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 하시더라고요. 아니, 저희 부모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맡긴 돈을 안 줬습니까? 그렇다고 한 푼도 안 준다 했습니까? 단지 지금 사업이 힘든 시기라 당장 여유 자금이 없으신 거지 나중에 다 갚아주신다 하신 건데. 그리고 아직 결혼 날짜도 안 잡은 사이인데다 3주 안에 어떻게 그렇게 큰 금액을 만들어 옵니까? 평소에는 저를 엄청 예뻐하시고 자랑하시던 예비 시부모님이 돈 앞에서 저렇게 다른 사람이 되는 걸 보니 어이가 없습니다. 이러는 이유가 뭔지 정말 모르겠어요. 3주 안에 1억을 안 줘서 그런 건지 뭔지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냥 저희 아버지가 돈 빌려주기 싫으신 것 같다는 게 끝입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왜 줘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맡겨놓은 돈도 아니고. 남친은 자기가 다 하고 싶다 했었는데 시부모님은 저희 집에서 해주길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아파트 분양가가 3억 3천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올라 실매매가가 14억가량 됩니다. 진짜 웃기죠. 남친이 처음에 1억을 넣고 2억 3천은 전세받은 자금으로 넣어 산 건데 그럼 제가 나중에 1억을 해주면 똑같은 돈을 낸 거잖아요. 예전에 남친과 술 먹고 취했을 때 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공동명의를 해주겠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동명의는 언제 해주냐 물어봤더니 이걸 시부모님께 말했다네요. 공동명의 반반 해줘도 되냐고. 남친 말을 듣고 시부모님은 절대 안 된다 하셨고 이게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랍니다. 근데 전 그냥 남친이 전에 해준다 해서 물어본 것 뿐이었거든요. 그리고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인생이 걸린 중요한 문제인데 저희 집과 상의도 없이 남친을 통해 상견례를 없던 걸로 하자는 시부모님을 보니 소통도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 나중에 결혼해도 잘 살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그리고 저를 너무 돈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답답한 마음에 남친을 통해 남친 집안의 결정권자인 예비 시어머니와 얘기를 해보고 싶으니 통화 좀 시켜달라 했습니다. 제 말에 남친은 얘기해보고 알려주겠다 했었는데 돌아온 답변은 아버님이 저희 아버지랑 얘기해보겠다는 거였네요. 결혼은 제가 결정하고 제가 하는 건데 왜 저희 아버지랑 얘기를 하신다는 건지. 저희 아버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다. 다른 분들이 보시기엔 이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친이 송도에 아파트도 있고 박봉이지만 5급 공무원으로 안정적인 직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너무 착하고 저랑 잘 맞고 말도 잘 통하는데 가끔 이런 답답한 우유부단함이 있네요. 이번에 보니 시부모님 사이에서의 중간 역할도 너무 못하는 것 같고 솔직히 저는 결혼을 안 하는 쪽이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예비 시부모님이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연애 초기보다 제가 조금 살이 쪘는데 자기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보면 남친도 예전만큼 저를 엄청 사랑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궁합 문제도 저한테 제기하는데 본인이 안 되는 게 왜 제 문제입니까? 자기가 노력해야 할 문제 같은데. 어쨌건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을 안 하려는 예비 시부모님의 성향입니다. 돈 앞에서 다른 사람의 사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잔인하게 결혼을 엎어버리는 그런 분들이시네요. 이 결혼 안 하는 게 맞겠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요식업 하는데 3주 안에 1억 못 만든다 하시는 건 재산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재산도 없고 인맥도 없고 유학까지 보낸 딸은 돈 5천도 없나요? 아님 3천이라도. 그럼 부모님은 7천만 만들면 될 텐데요. 그냥 계산 복잡하니 이번에는 헤어지세요. 좋아하지도 않는다면서요. 두 번째. 아니 지금 실거래가가 14억에 겨우 1억 놓고 공동명의를 하자는 건가요? 그걸 어느 집에서 좋아하나요? 그리고 님은 모은 돈이 없어요. 아빠 아니면 결혼 못하는 거예요. 남자 집 반응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파혼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파혼 당하게 생겼어요가 맞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처음에 남자가 그 집에 1억 넣었다고 지금 1억 주면 그때의 1억과 지금의 1억이 같나요? 그렇게 야가 빠지게 머리통 굴리면서 공동명의 얘기하는 거면 저라도 정 떨어지겠어요. 그리고 이미 결혼하고 싶다 해도 남자 쪽에서 이미 손 털었는데요. 파혼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당하는 겁니다. 네 번째. 셈을 참 이상하게 하시네요. 옛날 분양가가 3억 3천이니 1억 넣고 공동명의 해달라는 게 말인가요? 그럼 그때 만나서 1억 넣지 그랬어요. 지금 가격이 14억가량인데 그냥 날로 먹으려고 하네요. 염치가 없는 집안입니다. 비상식적인 집안인 줄 알고 남자 쪽에서 마음 접은 것 같은데 몹시 칭찬합니다. 다섯 번째. 네, 파혼하세요. 당하기 전에 선수라도 쳐야 자존심 덜 상하죠. 근데 남자 쪽에서 상견례를 무르자고 하시는 게 먼저 파혼하자는 소리예요. 말뜻을 이해 못하시나 봅니다. 이 관계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